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목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박다현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맑은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3도에서 6도로 출발하며 다소 추웠지만 낮에는 17도까지 오르며 한결 포근해지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이 없이 맑고 건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외출하실 땐 따뜻한 겉옷 잘 챙기시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와 관련해 원주시의 관련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함께 나누어 보고요. 농어촌 유학을 꿈꾸는 가족들이 모여서 학교 생활을 미리 체험해보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소식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한 주간 강원도 내 문화, 체육, 행사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10월 30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발표한 강원 지역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강원 소비자 심리지수는 107.8로 전달보다 0.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9월에 이어 2달 연속 하락한 겁니다. 이는 향후 생활 형편과 가계 수입 전망 등 재정 상황에 대한 인식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10년간 강원 고용 변화 특성 분석을 보면 지난해 강원 지역 경제활동 인구는 86만 8천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10년 전인 2015년 76만 5천 명보다 13.5% 증가한 겁니다. 강원 지역 비경제활동 인구는 43만 6천 명으로 10년 전보다 11.7% 감소했습니다. 강원 지역 청년층 인구는 21만 명으로 10년 전보다 18.9% 감소한 반면 고령층 인구는 36만 9천 명으로 45.8% 증가했습니다. 강원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지난 28일 강원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인상과 차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 달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예고 일자는 다음 달 20일부터 이틀, 12월 4일부터 이틀입니다. 또 이번 파업에 강원도 내 조리실무사 등 3천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비정규직 저임금과 차별 해소, 방학 중 비근무자 생계대책 마련 등을 교육당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가 다음 달 5일부터 강원도와 강원도 교육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나섭니다. 먼저 첫날인 5일에는 강원개발공사와 중도개발공사를 상대로 공사 경영 상황과 운영 실태를 점검합니다. 이어 18일까지 강원도와 강원도 교육청 실국, 산하기관 50여 곳에 대해 각 상임위별로 감사를 이어갑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는 올해 강원도 3차 추가 경정 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갑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존의 농막을 대신해 숙박이 가능한 형태의 농촌 체류형 쉼터가 최근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제도인데 하지만 원주시의 설치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서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학배 원주시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학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우선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또 도입 취지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주말이나 휴가 동안 농촌을 체험하고 농민들의 영농 활동을 효율적으로 높이기 위해 설치된 임시 숙소입니다. 이 제도는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 싶은 도시민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농민들에게는 영농 편의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농촌 생활 인구가 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적인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12월 처음 쉼터 설치 지침을 배포했다가 올해 2월 다시 개정을 했는데요. 어떤 부분이 바뀌었고 또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농림축산식품부가 현행도로 연적 기준을 완화하는 이유는 시민들이 불평과 민원을 반영했기 때문인데, 이 현행 도로 등의 연접한 도로 농지로 설치 대상에 제한한 것이 화재나 응급 상황 시 소방차가 구급차를 원활하게 진입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네. 그러나 이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되어 시민들이 불편하기 많았고요. 그 결과 기준을 완화해 쉼터와 부속 시설의 위치를 필진에 자율적으로 정하게 했는데, 소방 활동이 가능한 도로 여부는 시와 군과 소방청과 협의하여 판단토록 이렇게 변경된 것입니다. 네. 한편 원주시는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한 농축산식품부의 지침을 포장 여부 기준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지난 21일에 있었던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지적을 했는데요.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시나요?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르면 도로가 소방 활동에 적합한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명시되고 있습니다.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도 소방 활동이 가능하다면 현행도로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원주시는 이 기준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침상 현행도로 등에 연접한 농지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재와 위험 상황의 발생 시 소방차, 구급차들이 진출률이 원활히 될 수 있는 있도록 규정한 상황으로 도로 포장 여부는 의무사항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원주시는 이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실제로 이런 행정 해석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어떤 불편이나 또 피해를 겪고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시민들이 비포장도로라는 이런 설치가 불어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2025년도 8월 기준으로 한 26건 중 18건이 도로 연접 미층적으로 불어되었고, 이는 모두 비포장도로였습니다. 일부는 설치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포장이 돼 있지 않은 이유로 지어졌던 거죠. 시민들은 절차가 불명확해서 신청을 포기하거나 담당자와의 사전 협의 과정에서도 큰 혼선을 겪었다고 합니다. 예. 네, 비포장 도로라는 이유로 농촌 체류형 쉼터가 이제 포기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네, 그렇군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에는 소방 활동이 가능한 도로로 명시되어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기준을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면 좀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소방 활동이 가능한 도로를 판단하려면 소방서와 협의하고 현장 검증을 통해 실제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거든요. 네. 농림축산식품부와 가이드북에 보면은 소방 활동이 가능한 도로 여부는 소방청의 협조를 받아 확인하라, 이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나 현재 원주시는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각 쉼터마다 도로와 연접거리가 다릅니다. 소방 활동이 필요한 소방 호스 길이는 도로의 쉼터 간의 거리마다 달라지므로 이를 위해서 소방 활동이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안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으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예. 의원님께서는 이 제도가 원주 지역사회에 어떤 의미와 또 가치를 지닌다고 보십니까? 농촌 체류형 쉼터는 귀농,
귀촌을 꿈꾸는 그 도시민들에게는 이 농촌에서 생활을 체험하고 그 농민들에게는 영농 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그 도시민들의 유입이 촉진되고 농촌 생활활동 확산과 지역 경제에 기여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농촌의 그 소멸을 막고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결국 행정 기준의 명확화가 또 핵심일 텐데요. 원주시가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주시는 그 우선적으로 명확한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그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안전성과 접근성 검증은 통해서 현장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그 시민들이 투명한 절차가 기준을 안내하고 그 더 이상 불필요한 민원과 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기존의 농막을 대신해서 이제 새로 생겨난 게 농촌 체류형 쉼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청취자분들이 좀 더 알기 쉽게 기존의 농막과 이 농촌 체류형 쉼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전에 그 농촌 농촌에서 막 이렇게 농막이라는 거는 이제 농사 짓다 보면 뭐 기구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거 놓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조그맣게 해놓던 그런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 농촌 체험센터는 그래도 와가지고 가족이들 외지에서 들어가도 잠깐 하루라도 이틀 정도 이렇게 쉬어가는 그게 이제 농촌 체험 쉼터라고 그래갖고 좀 쉽게 얘기해서 뭐랄까 농막보다는 좀 쉴 수 있고 그 편의 시설이 돼 있는 걸 갖다가 이제 체험 쉼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숙박이 가능한 걸 농촌 체류형 쉼터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네. 끝으로 농촌 체류형 쉼터와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원주시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청해 듣겠습니다. 저도 이제 예순이 넘다 보니까 제 친구분들이 이제 하나둘씩 이제 은퇴를 하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그 이제 원주에 사는 친구들뿐 아니라 서울 경기 쪽에 있는 친구들도 이제 마지막 하면서 농촌에서 이제 좀 은퇴하고 여유롭게 좀 살고 싶은 그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 분들이 농촌 체험 쉼터를 통해 가족과 함께 농촌 생활을 좀 체험도 하고 그 기회를 통해 이제 나중에는 실제로 터전을 잡고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는 겁니다. 이렇게 농촌에서의 삶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자익을 만들어지고 결국 원주시가 발전하는 데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원주시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이 제도가 더 많은 사람들이 열리고 이 기회를 좀 주고 실질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하루빨리 명확한 기준이 나와서 농촌 체류형 쉼터가 또 원주시에도 자리를 잡길 바라보고요. 사도 삼촌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요즘 귀농귀촌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이런 관계 인구의 확산이 농촌 인구 소멸을 막는 대안이 되고 있는 만큼 농촌 체류형 쉼터에도 보다 현실적인 규정이 적용돼서 농촌의 활력 회복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학배 원주시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횡성군이 2025년 횡성 농어촌 유학 가족 캠프인 횡성 도담도담 총캉스를 개최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수혜 리포터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강원도로 유학을 오는 농어촌 유학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농어촌 유학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지역 소멸의 해법으로 떠오른 강원 농촌 유학의 인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생활하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농촌 유학이 도시 학부모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올해 강원 농어촌 유학 프로그램을 역대 최대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농촌 유학은 도시 학생이 6개월 이상 시골 학교로 전학을 가 자연과 농촌 공동체를 체험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유학생들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으로부터 최대 1년간 매달 30만 원의 지원비를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2023년에 4개 지역 6개 초등학교 33명으로 시작해 지난해에는 10개 지역 20개 초등학교 3개 중학교로 171명이 사업에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원 농어촌 유학이 입소문을 타면서 관련 프로그램과 운영학교도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2025년 2학기 농어촌 유학 신규 참가 학생도 역대 최대 규모인 364명의 학생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고요. 1학기에 참여한 학생 중 270명이 2학기 유학을 연장했다고 합니다. 농어촌 유학을 통해 유학생 증가로 작은 학교에 활력이 생기고 또 학령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던 학교들은 폐교 위기를 넘기는 등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미래형 교육 모델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횡성교육지원청 이동건 장학사와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 이진영 사무국장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횡성 농어촌 유학의 가장 큰 장점은 학교와 마을, 행정과 주민이 이미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는 구조가 잘 구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아이 한 명이 오면 학교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마을 돌봄, 방과 후 프로그램, 주말 체험, 지역 주민 멘토링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최근에 이제 부모님들의 교육의 가치관이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과거의 부모님들은 아이들한테 높은 학업을 요구하시면서 그를 통해 우수한 대학으로 가서 아이들의 어떤 성공적인 측면의 교육 포커스였다고 한다면 최근의 부모님들의 어떤 교육적 마인드는 아이의 어떤 행복 지수를 가장 중요하게 고민하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갑갑한 도시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주는 풍요로운 혜택을 받으면서 여유로운 공간에서 학교에서의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시는 젊은 부모님들이 많이 증가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도담도담 촌캉스 가족 캠프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네, 도담도담 촌캉스는 단순한 농촌 체험 프로그램이 아니라 아이들이 마을에서 실제로 1박 2일간 생활하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직접 경험해보는 체류형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지난 10월 24일에서 25일 횡성 춘당 노다지 휴양마을 일원에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횡성 농어촌 유학을 희망하는 20가족을 초청해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횡성 농어촌 유학의 적극적인 홍보와 유치를 통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횡성군의 면 단위 지역 소멸을 예방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1일차에는 농어촌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횡성 지역 6개 초등학교를 방문해 실제 학교 생활을 체험했고요. 이후 캠핑장으로 이동해서 농어촌 유학 소개와 문화예술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캠핑장에서는 자유롭게 뛰어노는 아이들도 볼 수 있었고요. 텐트 안에서는 대화를 나누는 가족들, 그리고 바베큐 파티를 즐기는 가족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2일차에는 횡성의 대표 관광 명소인 횡성 호숫길 탐방을 비롯해서 횡성 도서관, 청소년 수련관, 인재 육성 장학회 견학 등 지역의 교육 인프라를 둘러보면서 마무리됐는데요. 캠프에 참여한 가족들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농어촌 유학에 대해서 횡성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였고, 그리고 교직원분들도 만나 뵈서 그 학교에서 추구하시는 교육관이라든가 농어촌 유학 학생들과 현지 아이들하고 지내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니까 정보를 많지 않아가지고 학교들 알아보기가 조금 쉽지 않았는데, 오늘 와서 직접 들어보니까는 더 자세히 알게 돼서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었고, 그리고 횡성 지역이 얼마나 많은 이 농어촌 유학에 신경을 쓰시는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재밌고 제가 살고 있는 곳과는 달라가지고 신기했어요. 풀이 많고 자연이 있어서 좋았어요.
특히 학생들은 친절하고 제가 한번 와다주고 친구들이 좋아하는지 많이 반겨줬어요. 다른 나라 옷 입으면서 전통놀이 했던 게 생각에 남아요. 네, 이번 캠프를 계기로 횡성의 우수한 교육 여건이 수도권 등에 널리 알려져서 횡성 농어촌 유학이 강원교육의 대안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오전 8시 53분 지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문화체육 행사 등과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연합뉴스 강원 취재본부 박영서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주 한치 테마파크에서 기획 전시가 한창인 가운데 인형 퍼레이드가 열린다고요? 네, 바로 오는 토요일 열리는 2025 살아있는 한지 동화 한지 인형 퍼레이드 행사인데요. 도심 속 문화예술 공간인 원주 한지 테마파크 공간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지역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된 행사입니다. 이 만들기 체험이라든지 마당놀이 인형극, 한지 인형 퍼레이드로 구성이 됐고요. 행사장에서는 한지를 직접 만지고 꾸며보며 나만의 퍼레이드 의상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요. 체험 이후에는 도내 전문 극단들의 인형극과 퍼레이드가 차례로 이어지는데 우리 그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전래동화 기억나시죠? 네. 네, 바로 그 마당놀이 인형극 해, 달, 그리고 호랑이가 펼쳐지고요. 이어지는 인형 퍼레이드 토끼와 거북이의 산책에서는 동화 속 거북이 인형과 다양한 대형 인형들이 등장해 관람객들과 교감하면서 원주 한지 테마파크의 야외 공연을 걷는 몰입형 공연으로 펼쳐질 예정입니다. 네, 교육적인 가치가 더해졌다는 점에서 아이들에게도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밖에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좀 어떤 것들이 마련됐을까요? 네, 우선 가면에 색색의 한지를 붙여 나만의 토끼 가면과 장난감을 만들 수 있는 한지 가면 만들기 체험이 있어서 거북이 인형들과 행진할 때 쓰면 재미가 배가 될 듯 하고요. 한지를 오리고 구기고 붙여서 네. 그리고 직접 예쁜 모양의 한지를 뜨는 체험도 준비되어 있고요. 이번 체험 프로그램에서는 지난 5월에 진행된 제27회 원주 한지문화제에서 사용된 한지를 재사용함으로써 자원과 재료의 낭비를 최소화한 점도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이 체험 행사는 오전하고 오후로 나뉘는데 각 회차당 어린이 70명을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신청받아 진행이 되고요. 또 한지뜨기 체험은 유료로 진행된다는 점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원주 간영관광지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은 환상적인 미디어 아트 공연 나우라쇼가 올해 시즌 공연을 마쳤죠. 그렇습니다. 나우라쇼는 지난 25일 공연을 끝으로 올해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치악산을 배경으로 최첨단 미디어 아트와 웅장한 음악, 그리고 생동감 넘치는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환상적인 공연을 선보이며 소금산 그랜드밸리의 대표 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했는데요. 2021년부터 운영한 나우라쇼는 현재까지 총 누적 관람객이 93,196명을 기록하며 지역 문화 활성화에도 톡톡히 이바지했습니다. 올해는 공연 장비 수선이라든가 운영 개선을 통해서 공연 안정성을 높였고 공연 구성의 변화를 통해 한 단계 발전한 공연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내년 봄까지 휴식기를 갖는 나우라쇼가 더 새롭고 수준 높은 문화 콘텐츠로 돌아오기를 기약을 해야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 원주 황골마을에서는 처음으로 축제가 열린다고요? 네, 바로 이번 주말 이틀간 소초면 흥양리 황골마을에서 제1회 치악산 황골 막개비 축제가 열린다는 소식인데요. 신선하고 달콤한 하루를 주제로 황골의 대표 전통 생산품인 치악산 황골연, 조청, 전통 두부 등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과 주민 참여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요. 마을 주민들이 직접 만든 특산품을 현장에서 판매하고 조청 만들기 시연이라든지 전통 음식 나눔 행사 등 지역 자원을 중심으로 풍성한 먹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흥양 삼리 마을은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를 통해
전통 자원을 기반으로 한 주민 주도형 축제 모델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번 행사가 그 첫 번째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 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전화 연결 중 잠시 고르지 못했던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10월 30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박다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